네, 경제 현장 오늘 오후 초대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연말연시 서점가에는 새해 트렌드를 예측하는 수많은 책들이 깔립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익숙한 트렌드 도서가 서울대 김난도 교수팀이 내놓는 트렌드 코리아죠. 새해의 띠 동물이 들어가는 10글자의 영어 부제에 맞춰서 10개의 키워드를 선정하는데요. 트렌드 코리아 2024는 내년이 청룡의 해여서 용의 눈을 의미하는 드래곤 아이즈를 부제로 선정했습니다. 권정윤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 연구위원 모시고 내년 트렌드 들여다보겠습니다. 권정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트렌드 코리아 2024. 사실 뭐 새해가 지금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연말에 일찌감치 이런 책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내년 소비 트렌드가 어떨까, 산업 트렌드가 어떨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궁금해서 이런 책을 사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매년 내잖아요. 지금 몇 번째죠, 이 책이? 네, 책으로 발간된 건 이번이 16번째입니다. 16번째요. 네. 그 전부터 쭉 분석을 해오셨나요? 네, 2007년부터 사실 키워드는 도출을 하고 있었고요. 네, 2009년부터 인기가 이제 많아지면서 책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요? 매년 트렌드를 찾아낸다는 거 참 어렵잖아요. 트렌드. 네. 요즘 뭐 네이버 이렇게 검색을 하면 트렌드가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네. 그것도 영어 10글자로 찾아내는 거, 이 맞추는 것도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전 분석을 하고 전망을 하는 겁니까? 이게? 네, 저희가 한 해의 트렌드를 전망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자료를 쓰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인 패널 분들이 몇백 명 계십니다. 예. 그래서 저희 패널 분들에게 요즘 어떻게 일상이 바뀌고 있는지 좀 씨앗 같은 것들을 받고 있고요. 예. 뿐만 아니라 저희가 소비자 조사도 직접 나가고 또 전문가 각계각층에 계신 전문가분들과 인터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빅데이터들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빅데이터. 사실 빅데이터가 중요하겠죠. 기본 데이터 좋은 통계가 많아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내년 이 키워드 부제가 드래곤 아이즈, 용의 눈. 드래곤 10글자대로 영어. 저렇게 항상 10글자로 만들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 드래곤 아이즈죠? 왜 저렇게 이름?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2024년은 청룡의 해이고요. 그래서 용이 들어가는 저희가 항상 띠동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10글자를 만들고 있어서 일단 용을 집어넣었고요. 그 중에서도 드래곤 아이즈가 의미하는 바는 사실 활용점정이라는 그 사자성어 때문입니다. 활용점정. 네, 우리가 용의 그림을 그릴 때 이 용의 눈을 어떻게 그려놓느냐에 따라서 그 완성도가 완전히 바뀐다라고 할 수 있죠. 네.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할까 저희가 고민을 해봤는데 요즘 정말 인공지능 기술도 뛰어나고 모든 기술들이 발달을 하는 와중에 우리 사람은 그 결국 활용 점정을 찍을 수 있는 그 역량, 인사이트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10개 키워드는 그 인사이트를 전달할 수 있는 10개의 키워드를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렇군요. 활용점정이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결국은 마지막에 점을 탁 찍는 것은 인간이다. 또 이런 측면이 그런 깊은 뜻이 있네요. 그러면 10가지 키워드 하나하나 좀 보고 싶은데 우선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분초 사회더라고요. 분초를 다투는 사회. 그런 네, 겁니까? 맞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분초? 네, 맞습니다. 1분 1초 할 때 그 분초가 맞습니다. 결국 시간에 주목하자라는 것인데요. 네, 그 중에서도 분과 초 단위로 매우 효율적으로 쪼개지는 이러한 시간 단위에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가 있죠. 네, 시성비라는 단어입니다. 시성비. 네, 이게 이제 분초 사회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가성비를 많이 중요시했습니다. 이것은 가격 대비 성능이라는 뜻이고요. 그것은 우리가 돈이라는 이 중요한 자원을 쓸 때 얼마나 이 가격 대비 정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나라는 걸 중요시했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가성비가 시성비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시간 대비 성과 혹은 성능을 따진다라는 의미죠. 이제는 시간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자원이 되면서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시성비를 많이 따지는 사람들이 젊은 층입니까?
네. 요즘은 물론 젊은 층이 정말 많이 따지는 것 같고요. 물론 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점차 시간이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재미있는 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직주 근접이라고 하죠. 예, 직장 그렇죠. 근처에 사는 걸 굉장히 선호하는 이런 것들을 볼 때에도 이제 이런 사람들은 점차 어떤 낭비되는 시간, 아까운 시간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시간을 귀하게 생각하는 모습들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분초 사회를 첫 번째 키워드로 제시하셨고 또 보니까 이제 인간형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있어요. 호모 프롬프트, 육각형 인간. 야, 이 육각형 인간 6가지 모든 재능을 다 갖추고 뭔가 환경이 좋아야 된다는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단어는 무슨 의미인가요? 호모 프롬프트. 네, 먼저 호모 프롬프트 설명을 드리자면 호모는 이제 뭐뭐하는 사람이라는 사람이죠. 뜻이죠. 이 프롬프트라는 용어가 낯서실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컴퓨터를 우리가 흔히 쓸 때 이렇게 컴퓨터에게 직접 명령어를 입력하는 걸 프롬프트를 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바로 그 프롬프트가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요. 인공지능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에게 명령어를 입력을 하고 뭔가 일을 시키고 하는 것들을 프롬프트를 준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제 호모 프롬프트는 그 인공지능을 정말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그래서 프롬프트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인재상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네요. 인공지능 기술에 익숙하고 그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찾아내고 문제 해결하고 목적을 달성하고 이런 것들에 능숙한 그런 인간이 이제 이 다 주류 세대가 된다. 호모 프롬프트. 육각형 인간, 육각형 인간. 자, 이건 뭐 많은 분들이 좀 얘기는 하는 단어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육각형을 참 좋아하는데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예. 육각형은 완벽하다라는 의미의 어떤 대체어처럼 쓰이고 있죠. 네. 우리가 이게 그래프를 그릴 때 육각형을 꽉 채운 사람을 이제 완벽한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최근에 보니까 사람들이 육각형, 완벽한 걸 아주 기본값으로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무엇이 거기서 빠지게 되면 뭔가 부족하다, 결격사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제는 완벽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완벽주의, 이 강박 속에 사람들이 빠져들게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중에서도 이 완벽을 추구하는 그 기준 중에 이제는 노력으로 성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고나는 그런 쉽게 가질 수 없는 것들을 선망하는 그러한 젊은 사람들이 또 늘어나고 있다. 쉽게 가질 수 없는 거는 뭐 부모, 집안 뭐 이런 겁니까? 외모? 네, 이런 거? 맞습니다. 네, 타고나는 그런 집안 환경이나 아니면 뭐 키 같은 것들도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는 본인이 노력으로 되지 않는데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육각형 인간이 되려면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키, 외모, 그러니까 집안 이런 거는 가질 수가 없는데 그러다가 좌절하거나 절망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걸. 오히려 요즘 세대들은 노력을 했는데 그걸 달성하지 못하는 것에 오히려 큰 좌절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선망하는 사람들을 어차피 내가 가지지 못할 것들 이런 것들을 높이 올려놓고 그런 사람들을 선망하는 이런 식으로 좀 오히려 격차를 벌려놓고 자기는 조금 편안한 어떤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육각형 인간 트렌드라는 게 상당히 좀 청년들에게 뭐 되고 싶어하는 활력도 주지만 또 안 됐을 경우에 뭐 절망감도 좌절도 줄 수 있는 뭐 그런 두 가지 좀 의미가 좀 있을 것 같네요. 관련해서도 스핀오프 개념을 사용하던데 스핀오프 영화나 뭐 게임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같은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스핀오프? 네, 스핀오프 보통 본편 영화가 쭉 있으면 거기서 파생되는 것들을 스핀오프라고 부르죠. 예. 그런데 최근에는 영화나 이런 콘텐츠뿐만 아니라 드라마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브랜드, 상품, 조직, 개인 정말 모든 주체들이 프로젝트처럼 끊임없이 스핀오프를 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핀오프라고 하면 어떤 과감한 변화를 해서 뭔가 큰 어떤 시도를 하는 이런 것보다는 작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면서 이런 건 좀 잘 되는구나 하면 또 그런 걸 열심히 밀어주고 또 이런 건 또 안 되는구나 하면 그런 건 또 이제 얼른 치우고 하는 식으로 이제 변화에 대응하는 하나의 생존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트렌드라는 게 매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실은 한 해의 소비 트렌드잖아요. 소비가 어떻게 바뀌까 나는 어떤 소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그 소비 트렌드에 따라서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은 뭐를 생각할까. 이런데 관련된 소비 트렌드가 관련 재밌는 단어들이 있네요. 도파민,
디토 소비? 이거 디토 소비, 도파민 이건 무슨 뜻입니까? 네, 먼저 도파민이라는 키워드는 도파민이라는 우리가 자주 듣는 단어가 있죠. 네. 그 도파민과 파밍이라는 단어를 더한 말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이제 신조어로 만들게 된 단어인데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소비를 하는가 봤더니 도파민, 그러니까 뭔가 자극적인 것을 만났거나 뭔가를 달성했을 때 그 나오는 어떤 쾌락을 느꼈을 때 나오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을 말하지요. 요즘 사람들은 이 도파민 나오는 거리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소비를 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파밍이라고 하는 건 요즘 젊은 분들이 게임을 할 때 쓰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게임 아이템 이런 모으는 것들을 거. 여러 개 모으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하죠. 예. 그래서 도파민은 도파민 나오는 걸 파밍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도파민 나오는 재미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정말 중독이 되어서 쫓아다니는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파민이라는 게 뭐 익숙한 거에서는 잘 안 나오는 거죠. 새롭고 네. 아주 흥미롭고 재밌는 거에서 이렇게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만 맞습니다. 그런 걸 위주로 찾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아진다 훨씬. 네네, 더 새롭고 더 자극적이고 뭔가 중독될 만한 이런 것들을 찾아다닙니다. 중독될 만한 혹시 이게 뭐 마약과 관련 있는 건 아니죠? 아, 네, 그렇게 심각하게 가면 안 되겠죠. 네. 네. 요즘 뭐 영상만 보더라도 정말 짧고 눈길을 확 사로잡는 그런 쇼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자극적인. 그런 게 대표적입니다. 그렇군요. 디토 소비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네, 디토 혹시 뜻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요즘 뉴진스 노래 제목으로도 정말 유명한데요. 뉴진스의 노래 제목이었어요? 네, 요즘 디토라는 말을 익숙하신 분들도 있는데 정확한 뜻은 이하 동문, 나도 그렇다라고 동의하는 의미입니다. 나도 그렇다. 자, 그것을 활용해서 디토 소비라는 것은 나도 그래 하고 따라하는 소비, 추종하는 소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부러 디토 소비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은 예전과는 그 추종 소비가 조금 달라졌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어떻게 달라졌나요? 네, 예전에 추종이라고 하면 정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르르르 쫓아가는 모두가 다 같은 방향을 가는 그런 추종 소비였다면 요즘은 점차 나를 차별화시키고 나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소비가 중요해지면서 따라하는 그 대상이나 어떤 기준이나 영역이나 이런 것들을 까다롭게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나랑 라이프 스타일이 잘 맞는 가치관이 잘 맞는 인플루언서를 찾아서 그를 따라하거나 혹은 정말 내가 세계관을 좋아한다면 어떤 그 세계관 뾰족한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그 콘텐츠를 따라하거나 정말 다양한 어떤 디토의 대상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종하는 소비인데 그 추종하는 것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좀 정교하게 정해서 추종한다. 디토 소비라는 뜻이었고요. 요즘 뭐 결혼 관련 워낙에 생각들이 젊은 층의 생각들이 많이 바뀌니까 이에 맞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좀 내놓았네요. 요즘 남편 없던 아빠. 뭐 가끔 많이 쓰이는 용어 같은 이건 어떤 의미로 만드신 겁니까? 네, 이번에는 뭔가 신조어라기보다는 정말 와닿는 어떤 단어로 말씀드려봤는데요. 네, 요즘에 결혼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걸 좀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요즘 워낙 저출산, 비혼 이런 이제 혼인율이 낮아지는 이러한 어떤 현상이 이제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죠. 우리 사회가 너무 어떻게 보면 아이를 낳지 않는 분들과 또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집중을 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왜 그럴까를 좀 생각을 하면서 요즘 결혼 문화가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결혼이 어떻게 바뀌었나? 특히나 남성들의 역할이나 취향이나 아니면 소비 행태 이런 것들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좀 주목을 하게 된 키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남성들의 가정 생활의 역할이 조금 높아지고 여성에만 맡겨놨던 그런 일을 점점 많이 하고 육아일도 사실 더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데서 요즘 남편 그렇죠? 없던 아빠가 이제 나왔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다못해 이런 가사 생활에서도 재미있는 데이터 중에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기계 이런 것들이 있죠. 음식물 처리기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 구매 비중을 보더라도 요즘 40대 남성분들의 구매 비중이
그 어떤 연령대의 여성보다도 높다라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전에는 다 여성들이 다 결정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는 구매 의사결정에서도 가정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남성들의 힘이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은 육아에도 역시 적용이 됩니다. 예전처럼 그냥 잘 놀아주는 아빠 이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육아의 의사결정도 하고 공동 육아를 하는 그런 비중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없던 아빠가 나타나가지고 요즘 남편들에 따라서 소비의 주도권도 좀 옛날과 달라지니까 이것도 소비 트렌드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겠네요. 네. 관련해서 뭐 우리가 워낙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고 고령화도 빨라지는데 그래서 돌봄 경제도 중요한 키워드로 선정하셨어요. 왜 이게 중요한 겁니까? 돌봄 경제. 네, 돌봄이라는 키워드 역시 사회적으로 굉장히 주목하게 되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런 어린 아이들이나 아니면 고령자분들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러한 배려 받아야 하는 그런 분들도 이제 많아지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인건비가 또 비싸지면서 이제 그런 돌봄 인력에 대한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산업적으로 해결을 할까라고 하는 것도 1차적으로 중요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돌봄의 영역이 생겨나고 있는 것도 중요한 측면입니다. 이제 저희가 나노 사회라는 표현을 예전 책에서 이제 쓴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나노 분자, 입자처럼 소비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차 1인 가구가 높아지고 이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창구 같은 것들이 줄어들면서 이제는 이런 정서를 돌보거나 우리의 관계, 흩어지고 있는 관계를 돌볼 수 있는 이러한 관계 돌봄도 새로운 어떤 돌봄의 영역으로 떠오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돌봄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트렌드 코리아 10개 키워드를 보고 있는데 마지막이 리퀴드 폴리탄이네요. 유연한 도시도 마지막 키워드로 선정하셨는데 뭐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은 설명은 조금 나중에 한번 듣기로 하고요. 이 매년 트렌드 연구를 이제 2007년부터인가 계속 해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하면서 조금 트렌드 변화라든지 트렌드 분석하는 관점에서 조금 느끼거나 새로운 생각이나 이런 것 들은 게 있습니까? 네, 정말 갈수록 트렌드 변화가 빨라지고 또 중요한 것은 굉장히 세분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는 트렌드를 알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세상이 되면서 오히려 저희 독자분들에게도 느끼는 것은 갈수록 트렌드를 중요하다, 아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더 트렌드를 알고 싶어 하시고 더 많이 배우고 싶어 하시는 그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됩니다. 트렌드를 조금 미리 알고 싶은 분들은 좀 어떻게 우리 시청자들에서 내년 트렌드가 어떻게 될까 좀 알고 싶은 분들 어떻게 좀 찾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론 저희 책과 같은 콘텐츠를 열심히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평소에 관찰을 하면서 우리 일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나라는 것들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그 눈을 기르는 게 굉장히 연습을 통해 기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내년의 소비 트렌드를 분석한 트렌드 코리아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권정윤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